대한민국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지침서, 나아가서는 다양한 게스트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방송, 여기는 이불박도 안전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태어나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경험부터 걷고 뛰고를 시작할 때까지죠.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은 주관적인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객관적이고 아주 특별한 경험의 이야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정글을 다녀온 이야기, 스카이다이빙을 한 이야기, 30km 감량에 성공한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이런 특별하고 객관적인 경험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분들을 모셨습니다. 바로 히말라야 등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님. 예, 정보통신의 모든 것 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행하는 최집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게스트분을 두 분이나 오셨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한 분씩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네, 오죠. 김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폴리텍대학에 재직 중인 김광석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예, 역시 같은 학교에서 지금 근무 중인 이상호 교수입니다. 근데 두 분이 원래 이 네. 등산 이런 걸 좋아하셔서 히말라야를 등반하신 건가요?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네.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네. 어디를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짜고짜 끌려간 데가 이제 등산 장비 판매하는 샵이었어요. 네. 그러더니 뭐 신발, 뭐 모자, 뭐 장비 해가지고 하는데 생전 보도 못하던 그 등반 장비를 사주신 거예요. 네. 사주신 건가요? 사주셨어요. 와. 사주신 거 인정해야 됩니다. 네. 멘토 맞습니다. 멘토 맞습니다. 네, 멘토입니다. 네. 그러더니 이걸 왜 사주시냐. 네네. 그랬더니 갈 데가 있다. 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해 봄에 네. 제가 제 팔자에도 없던 네. 등산학교에를 입교하게 됩니다. 학교가 있네요? 학교가 있어요. 네. 오. 뭐 이게 방송에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스포츠는 네. 아카데미와 야매가 있는데 그럼요. 이분은 이제 야매는 용납할 수 없는 모든 정식 학원을 통해서 아카데믹하게 배워야 돼요. FM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등산학교에 강제로 입교를 하고 네. 그래서 강제로. 5박 6일이었나? 하여튼 네. 난생 처음으로 이제 암벽 등반을 배우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등산이 좀 시작됐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히말라야까지 가게 됐어요. 그 가치 기준 판단이 어떤 뭐 금전이나 어떤 그 세속적인 어떤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자연을 바라보고 관조할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자연의 공허함이라든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실제 느끼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된 분들이 꽤 여러 되시죠. 저도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저도 이제 이 김 교수님처럼 등산학교를 저도 처음 입교를 했고 네. 제가 산을 원래 좋아했습니다. 산을 좋아했는데 정식적으로 배우진 못했고 네. 48살 되던 해에 제가 한국등산학교를 입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저도 이제 약간 12박 13일 정도 이 산악훈련을 받고 네. 일반 등반 훈련, 뭐 암벽 등반 훈련, 빙벽 등반 훈련 이제 3개 코스를 전부 이제 받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고산에 미치게 되는 거죠 이제. 매력이 있나 보네요. 엄청 매력있죠.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이게 원래 그럼 처음 시작은 동네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동생은 그 전에 등산학교 입교하기 전에 이미 다녔고. 네. 근데 그 갈 때마다 여러분 북한산 가보시면은 그 산에 그 바위에 매달리잖아요. 인수봉 매달리고. 네, 이렇게 그렇죠. 매달리는 거 보이잖아요. 실제로. 네네.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인수봉을 한번 못 올라간다는 거는 이건 이 산하에서 자존심이 이건 허락하지 않는다. 네.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등산학교. 그 고산을 간다는 게 사실 좀 가족분들께서도 반대를 반대할 하지 것 같은데요. 않아요? 네. 반대를 많이 하죠. 네. 저는 근데 그 대신에 제 아내를 등산학교 입교를 시켰어요. 엄청나게 악유가 많았어요 그전에는. 왜냐면 원정 가면은 남녀 혼성팀 가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막 그 남녀 혼성팀 가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산에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이상한 생각도 있고 그때 막 TV에서 막 매스컴에서 떠드는 게 이 산악회에서 울륜 막 일어나고 이런 네네. 것들 막 내보낼 때니까 산바람이 분다. 굉장히 악유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참다가 이제 그 학교를 입교를 해서 본인이 경험을 해봐라. 네. 그래서 그 졸업을 했어요 등산학교 정규. 그러고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이게 사모님께서 악의가 없죠. 사모님께서 이제 내 남편의 이제 고산의 위험이 아니라 이제 다른 여자의 위험으로 네. 간지를 어쨌든 네. 위험이니까요. 네, 어쨌든 위험. 아, 진행 잘하시네. 네, 어쨌든 예. 이 개념이 뭡니까? 베이스 캠프. 이제 피크 등정을 하기 위한 그 본부를 설치하는 게 CP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높게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같으면 5천 정도에 친다. 그러니까 한 6천 정도에 치고 5천 6천 정도에 치고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캠프 1, 캠프 2, 캠프 3, C1, C2, C3 이러는데 최종 공격지까지 가기 동안 여러 개의 텐트를 이 캠프를 쳐요. 네.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를 놔두고 작은 또 이렇게 이 숙박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 한 개씩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예서 여기가 지금 5천이다 그러면 6천대 설치해가지고 6천대에서 적응하게 만듭니다. 이제. 네. 그리고 6천대 적응되면 또 좀 한 7천대.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하루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만큼의 시간을 계산해서 거기다 이제 공격 포인트가 돼요. 마지막 C3가 보통.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서 정상을 찍고 그리고 내려오는 이런 과정을 하는 그게 거죠. 공격 포인트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수비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올라가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 그렇죠. 근데 베이스 캠프는 훨씬 아래에 있는 것이고 공격하는 장소는 보통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레스트가 8,848부터 8,850이라고 그러는데 네. 보통 그거는 거의 그러니까 7,500이나 이렇게 막 거의 비슷하게 가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거기도 하여간 적응이 잘 안 되게 되면 사고가 나오죠. 숨쉬기가 진짜 어렵나요? 그런데 가면? 보통 우리가 이제 1km, 1000m, 네. 1km 이렇게 해발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10%씩 산소가 이제 없어진다고 봅니다. 10%씩. 예, 그러니까 2000이면 우리가 평소 산소량의 80%밖에 못 섭취하는 거고 네. 해발이 8000이다 그러면 용존 산소량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잘 때 본인이 느껴요. 이렇게 숨을 쉬는데 답답한 게 숨을 쉬는 답답해요. 그러니까 잠도 깹니다. 그래서 막 심호흡을 하는데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 거 실제로 느낍니다. 그냥 얘기만 듣는데도 그냥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한번 해봅니다. 네. 괜찮니 지금? 그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다 깨고 거기서 이제 이 이상 현상도 일어나서 막 이제 이걸 얘기하면 안 되겠지. 아니 편하게 하시죠.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암탕 가서 우리 김강석 교수한테 고소 와가지고 방언을 그랬어요. 일단 그럼 고산병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고산병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000m 정도에서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좀 어떻게 숨을 놓으시거나 이런. 근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 개. 유형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캠프 가기 전날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베이스 캠프 치러 가는 날 네. 아침부터 그날은 좀 많이 걸었어요. 네. 한 8시간 가까이 걸은 것 같은데 어디서 이게 슬슬 오냐면 네. 이제 워낙 장시간 또 높은 곳에서 걷다 보니까 이제 좀 간격들도 벌어지거든요. 대원들 간에. 네. 근데 도로가 폭이 한 4, 50cm 정도. 좁다. 되게 좋네요. 좁고 바로 옆에 그냥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냥 걸으면서도 내가 떨어져도 사람들이 날 알아볼 수 있을까? 날 찾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긴 두려움이 하고. 오죠. 근데 한낮에 그늘도 없는 땡볕에 어디 앉지도 못하겠네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데 그늘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풀과 나무가 없으니까. 예. 그런 데를 한 8시간 걷는데 저 모퉁이만 돌면 나올까? 돌면 또 모퉁이 나오고. 저 고개만 넘으면 나올까? 또 고개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8시간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악산 이후로 끝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슬슬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제 슬슬 이제 원정 대장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원망하려나요? 아니 뭘 네. 얘기를 해주든지 네. 아니면 이거를 이틀에 끊어서 가든지 예. 가도 끝이 안 나니까 이제 슬슬 짜증이 나면서 원망이 이제 극기에 치달았을 때 딱 베이스캠프 장소 도착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공황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하고 까마귀 몇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짜증이 난 만큼 베이스 캠프를 기대했을 텐데. 그래서 뭔가 좀 휴식과 네. 약간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말 하얀색, 파란색, 그리고 까마귀 점점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텐트는 뭐 큰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니죠. 큰 텐트도 아니 이런 그 완전 그 알파인 텐트들은 다 이렇게 조그맣거든요. 바람도 피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공황이 싹 오더라고요. 진짜 열받겠다.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막 욕을 하기 시작했죠. 아 진짜요? 네.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일정을 짰느니 네. 안전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일정을 엄청 욕을 하니까 이제 쓱 자리를 피하시다. 왔구나 싶었는데 증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이렇게. 아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진 않은데.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방언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술 취한 것처럼 해서 이제 이렇게 막 자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은 이제 술 취해서 주정하는 형태고, 네. 술 자는 형태고, 그리고 고통 때문에 또 못 참아서 막 그냥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체력보다도 멘탈에서 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어. 아 근데 저래도 멘탈 무너질 것 같아요. 아니 뭐 여차하면 골로 가는 건데 이거를 지금 8시간을 걷는데 지금 도착한 데는 뭐야 이건 지금. 근데 그런 것보다 나는 제 생각에는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나 혼자 돌아갈 수가 없는 게 더 짜증날 것 같아요. 그것도 싫다. 딱 그거예요. 그쵸? 내가 이렇게 저렇게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고 싶다. 내가 무슨 불모로 잡힌 듯한 느낌. 네, 그런 거죠. 무조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아서 과연 네. 저희가 이렇게 소박하게 산에 다녀온 이야기가 과연 청취자분들께 어떤 도움이나 공감을 네. 이끌어냈을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는 그대로 좀 진솔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한번 이쁘게 봐주시고 또 네. 공감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좋네요. 네. 네. 이 교수님. 뭐 진행을 뭐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무슨 뭐 준비를 크게 하지 않아도 그냥 옛날 지냈던 거 생각나시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뭐 재밌게 해주셔서 고맙고 실제 어느 누가 되더라도 저는 그런 감동을 느끼시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듣는 거하고 실제로 본인이 가서 보는 느끼는 그 감각은 많이 틀려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경험해보시면 아주 색다른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네. 객관적으로 와 멋있다라고 하는 경험은요 움직여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종식되면 그때 움직이세요. 어디로? 네팔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네.